Tell us you're jealous, huh? 네. 사실 저희가 예전에 영사관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처음 만났는데 인터뷰하고 네. 저는 이스트 빌리지에 이런 공간, 이런 갤러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고 이스트빌리지 중에서도 지금 여기는 지금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고 조금 더 남쪽이거든요. 이쪽에 특히 갤러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페로텐 갤러리도 있고 뭐 레이첼 오프너드 갤러리도 있고 첼시보다도 여기가 지금 갤러리 디스트릭트로 좀 더 트라이베카랑 같이 좀 다운타운이 조금 더 중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대표님은 뉴욕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5년 됐습니다. 2010년도에 왔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 조각 전공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뉴욕에 꼭 와야지만 이제 좀 세계 미술 그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주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뉴욕에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대학원을 왔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갤러리를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 이제 친구 이제 작가들 작품을 팔아주면서 좀 전시 기획 같은 걸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부시윅이라고 그 뉴욕에서 이제 막 아티스트가 제일 많은. 네, 그렇죠. 엄청나게 붐이 일었을 때였어요. 부시윅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모이고 약간 그 유명한 갤러리들도 부시윅으로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갤러리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전시를 기획을 거기서 많이 해서 집에서 전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대표님 집에서요? 네. 그때 당시가 2014년, 13년, 14년 이럴 때였는데 집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때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많이는 없었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좀 스페이스 776은 그 부시윅에서 시작했고 이름을 그때부터 776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776이 그때 당시 주소거든요. 네. 저는 여기 주소인 줄 알았어요. 그때 네. 브루클린의 주소인데 네. 이걸 갖고 오신 거구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브루클린으로 2015년에 부시윅에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갤러리를 했죠. 처음에 예술가로 오셨다가 처음 사람들한테 갤러리를 해서 판매한 작품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처음 팔았던 거는 뭐 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 뭐 갤러리로 시작해서 했던 거 중에 이제 처음 팔았던 작품은 저희가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뭐 림바사나 뭐 카초 팔콘 같은 작가들이랑 같이 판매했던 게 처음이지 않을까. 이게 옮기게 된 계기가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브루클린에서 이제 6년째 부시윅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불이 났어요, 갤러리가. 네. 그래서 새벽 2시인가? 그때 저희 갤러리가 불이 난 건 아니고 갤러리 위에 약간 레지던셜 그 유닛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불이 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우버를 타고 가봤더니 이제 소방차가 한 4대, 5대 와 있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 뿌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건물이 이제 폐쇄가 됐죠. 그러면서 못 들어가니까 불 나고 이제 거기 건물이 이제 폐쇄가 되고. 작품들도. 작품은 탄 건 아니라 좀 워러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그때 소방관들이 물을 하도 뿌려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갤러리는 보험이 있어야 되니까. 네, 보험 처리를 하고 그 보험 처리한 돈으로 이제 브루클린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근데 요즘 이제 로어 이스트 사이드나 핫한 곳으로 갤러리를 옮겨보자 하고 2020년도에 이리로 오게 됐죠. 근데 그것도 뭐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고 딱 한 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긴 했죠 또. 대표님 사실은 이력을 보면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특이했던 게 갤러리도 하시지만 또 네. 옆에 사이드에 네. 또 K푸드를 여기에 전도를 시키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죠? 아 제가 그 갤러리를 하면서 이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이제 조금 그 여기는 한국이랑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요새는 또 맞아요. 다르지만 뭐 오케이독이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뉴욕에 처음 들여와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핫도그죠. 네. 한국말 여기는 콘독. 네, 한국말로 그쵸. 핫도그. 갤러리 바로 옆이라서 네. 한 4블럭 정도 있는 데서 그게 또 잘 됐어요 그때는. 완전 줄 서는 것도 네.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래서 봤을 때. 1년 운영하고 팔았고요 바로.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른 로케이션도 몇 개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권리금도 다- 받고 아 그쵸. 예. 성공했으니까 그쵸. 그런 거는 받았죠. 예. 지금 요식업도 하셨고 그리고 갤러리도 하셨고 예술가도 하셨고 다른 거 한 것도 많아요. 보면. 또 다른 건 뭐 하셨어요? 저희는 뭐 제가 모르는. 쇼핑 스토어도 열었었고 뭐 가구도 쇼핑이요? 만들었어요. 네, 가구도 만들었고. 아 가구를 여기서 하셨어요? 뉴욕에서? 네, 뉴욕에서 다 했죠. 그리고 대학교 강의도 했고 저는 아. 이론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아이들 미술 가르친 적도 있어요. 프로젝트 아트라는 거 통해서 이제 좀 7세에서 10세 아이들 미술 교육도 했었고. 그러니까 뉴욕을 살려면 어느 정도 다재다능하지 않으면 못 버텨내는 도시? 뭐 아티스트들이 특히 그렇죠. 뭐 바텐더 하면서 뭐 서빙 하면서 작품 만드는 작가들이 많죠. 네, 특히. 그런 사실 것들. 첼시 갤러리에 비해서 네. 공간이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단순한 그냥 그림을 보고 전시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네. 조금 모이는 장소, 힙한 장소로도 네. 근데 로이사이드는 다른 것들이랑 좀 여기 뭐 레스토랑이나 바나 뭐 다른 것들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갤러리랑 같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갤러리에 있을 때도 워크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냥 좋은 곳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이버후드입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도 계속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로이사이드에 갤러리가 있고 한국으로 들어가요 또.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갤러리 오픈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둘 다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한국에 오픈하는 갤러리는 이름이 뭐예요? 스페이스 776 그대로? 청담. 네, 아. 똑같이. 그럼 왜 이제 한국이랑 여기랑 같이 운영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게 장점일까요? 뉴욕 갤러리는 이제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보여주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중에 괜찮은 작가들 여기 뉴욕 시장에 이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뉴욕에서 전시를 한 뉴욕 작가들 중에 괜찮은 작가들은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뉴욕이 지금 그 세계 미술 시장 1위인 거는 전부 다 그 상징성인가요? 상징성보다 액수가 실제로 1위는 맞아요. 왜냐면 소더비랑 크리스티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세계로 가니까. 네, 그것까지 산정을 하고 그 큰 갤러리들이 다 여기 있고 가고시안 뭐 비싼. 에이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뉴욕에 실제로 사는 고객들이 그것들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곳이 뉴욕이기 때문에 뉴욕에 여기 와서 사는 거구나. 네, 뉴욕의 그 뭐랄까 세일 레비뉴 그 매출 총액이 높아지는 거지 뉴욕의 구매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는 보통 집들이 작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을 사는 집들이 많이 없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뉴욕에서도 이제
가장 작품을 이 근처에서 많이 사는 쪽을 롱아일랜드. 치면은 롱아일랜드, 햄튼, 맞아. 아니면은 커네디컷. 그리고 뭐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12월에는 항상 뉴욕보다도 매출이 많고 거기는 그렇군요. 거기는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다 갖고 있어서 거기서 많이 사죠, 마이애미에서. 네. K 아트 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K 아트 붐이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 구겐하임에서 이제 실험 미술 전시 열렸었고 한국 아티스트. 네. 그 실험 미술 전시가 이제 그 LA 해머 뮤지엄에도 가고 그래서 지금 원래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인데 이것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 뮤지엄에도 이제 한국 전시를 했었고 와. 한국 이게 뮤지엄 국가 차원에서 밀어줘서 그럴까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스폰서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이제 뮤지엄들이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갤러리들도 이나 실제적으로 이제 상업 미술 쪽에서 이제 판매 같은 경우도 한국 미술을 찾는 분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갤러리들도 이제 한국 작가들은 꼭 하나씩은 데리고 있고 전시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작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그러니까 변화인 것 같아요. 미래를 보면 젊은 작가들이 각광을 받는 거는 앞으로 또 미술계의 네. 발전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실 현대 미술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고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보통은 어떤 식으로 그런 동향을 파악하세요? 보통 동양은 아트페어를 가면은 쉽게 볼 수 있죠. 옥션에 참여를 하거나 아트페어를 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팔리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어떤 작가가 나왔는지는 쉽게 볼 수 있죠. 보통 그 아트 바젤은 지금 바젤에 있고 스위스 바젤에 있고 홍콩에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 바젤 있고 근데 올해부터 이제 파리가 추가됐어요. 파리 바젤이 이제 가을에 파리 바젤이 있고 이번에 올림픽도 있어서 네.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네요. 네, 파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프리즈 아트 페어는 이제 런던, LA, 뉴욕 그리고 서울 이렇게 있죠. 거기서 이제 아트 페어들이 이제 거의 그 각각 다른 도시에 매달마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니면은 이제 메이저 갤러리들이 나오는 아트 페어에서는 그 메이저 갤러리들이 어떤 작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번에 바젤에서도 볼타 되게 좋았어요. 볼타를 좋아하는 페어고 저희가 또 볼타 뉴욕에 9월에 나가는데 저희 스페이스 76에 볼타는 지금까지 한 7, 8번 정도 나갔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아트 페어예요. 그러면 요즘은 일반인들도 사실 한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오히려 아트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 관심이 많이 일반인들도 아트 페어에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 수 있는 게 그 프리즈 서울이 들어온 지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국제적으로 바꿔놓지 않았나. 네, 법적으로 좀 분쟁이 있을 때 아티스트 쪽으로 좀 더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럼 갤러리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아티스트랑 소송에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다른 주랑 전혀 다르게 첫 번째 주로 이제 작품은 압수가 안 돼요. 그 작가 걸로 되기 때문에. 네. 그걸로. 그러니까 갤러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뭘 회수하려고 그래도 이건 네. 작가 거니까 네. 못 갖고 가는 거구나. 네, 다른 주랑은 좀 다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법이 또 미술법도 그쵸. 주마다 다르군요. 그리고 작가들이 주거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훨씬 더 많았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정책들이 많죠. 이제 뭐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있었을 때 이걸 작가들을 위한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세금 혜택이나 그런 것들도 있죠. 예전에는 또 소 집들 같은 경우도 막 한 거의 싸게 막 몇 달러에 거의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받은 분들이 거의 다 아티스트 분들인데 뭐 지금 다 거의 집값 뭐 1,000억 막 이렇게 넘어가지고 소에 있는 것들 큰 아 것들. 그냥 받았어요? 렌트가 아니라? 일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주기도 했었어요? 일불로? 7, 80년대 그랬던 것 와,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런 정책도 있었군요. 진짜 진짜 아티스트들한테는 엄청난. 저희 동네에도 보면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거주하게 하는 레지던시 같은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티스트인 걸 뭐 시에다 증명을 하고 뭐 그 자격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표님은 앞으로 이제 뉴욕이랑 한국이랑 활동하시면서 이제 바라는 소망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요식업으로 다시 요식업.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뉴욕에서 뉴욕 갤러리는 계속 좀 역할을 개인적으로는 잘 해줬으면 좋겠고 한국 미술이 조금 더 커지고 서울이랑 한국이 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국제적인 더욱더 국제적인 도시로 또 매력적인 미술 맞아, 도시로 변했으면 맞아.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해외에 나오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사실은 또 아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또 갤러리 하시면서도 네.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네.